너무 여러분 뭐 일하시는데 방해되는 거 아니야 이거? 에? 그래도 이거 저처럼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 문제에 관계되는 거니까 힘드셔도 좀 한번 자기 인생을 한번 확 바꿔보셨으면. 굉장히 좋은 강의예요. 사실 제가 나만큼 하기 쉽지 않을 텐데, 그렇게 만만한 사람 아니에요. 내가 누구한테 가서 이렇게 뭐 아무나 하는 얘기 쉽게 꺼내는 사람 아니거든요. 많이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머릿속에 악착같이 오늘도 아마 좀 상당히 강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럴 때일수록 어려움에 처할수록 더 우리가 창의력을 더 발휘해서 지혜롭고 슬기롭게 빠져나가야죠. 거기 갇혀버리면 영원히 그냥 자기 삶이 바닥에서 헤맬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뭐 원래 예정은 3월 말이었는데 그때 저야 뭐 1년 내내 하라 그래도 만들어서 해야죠. 또 그만큼 내용의 무게를 실어주면 되는 건데, 여러분이 제가 하는 것보다 여러분이 사실 몇 배 더 하셔야 되는 겁니다. 저는 사실 알 만큼 아는 사람이고, 안 해도 내 나름대로 방법을 택해서 잘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힘을 내십시오. 좀 많이 힘들어도 집에 가셔서 시간 날 때마다 적어도 이 강의 들으실 때는 악착같이 한 번이라도 더 보고 더 물어서, 저는 하여튼 좋은 경험자거든요. 한때 뭐 진짜 형편없이 바닥에서 헤맸지만 그 나름대로 뭐 이 정도면 남한테 뭐 기한 죽고 살 만큼 된 것도 제 나름대로 다른 인생길을 걸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한테 그게 그 자체로도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은 하네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 창조적 사고의 장애물을 시작하면서 우리는 습관의 노예다. 그래서 그 습관의 벽을 깨야 된다. 실제로 우리가 장애물이라는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우리의 창의력을 억제시키는 것들이 뭔가를 안다는 것은 바로 거기 문제 속에 답도 있다는 것과 같아서 우리가 바로 그걸 해결책을 거기서 바로 구할 수 있죠. 그래서 습관을 바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뭐 50가지도 그 나름대로 이런 책 저런 책이 좋은 건 많습니다. 여러분이 서점에도 가시고 그런 노력은 해주셨으면 하고요. 제가 오늘 옛날에 썼던 칼럼 중에서 다시 9가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소개를 해볼게요. 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내가 이만큼 행복해져야지 하고 노력하는 만큼밖에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뭐 에이브라함 링컨이 얘기를 했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목표와 이상을 크게 잡으면 더 높은 고지에 갈 수 있는데 스스로 그 목표를 높이지 못했기 때문에 더 큰 행복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게 그 뜻이겠죠. 그래서 오늘만큼이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이 한번 이 9가지 예문 중에서도 9가지를 어떻게 다 하느냐 뭐 이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한 가지를 하면 다 무너집니다. 이게 놀라운 사실은 그건 경험해 본 사람만이 아는 거죠. 그래서 오늘만큼은 한번 자기를 바꾸는데 내가 좀 더 특별히 행복해 보자 하고 한번 자기하고 약속을 해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을 원망하고 내게 이런 것만 있으면 좋겠다 그러지 말고 세상이 나한테 맞춰지기를 원치 말고 내가 세상 쪽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진짜 자기가 원하는 세상을 만날 수 있습니다. 놀라운 그런 일들이 현실적으로 있습니다. 뭐 각자 나름대로 자기 몸의 관리를 해 오셨겠지만 그래도 무심히 대하고 그런 게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만큼은 자신의 몸에 한번 신경을 쓰고 그래 내가 너무 몸을 혹사하고 학대하고 마구대했지 하고 무리하게 다루었던 그 몸을 한번 잘 들여다보면서 평소에 안 하던 운동도 해주고 네가 있어서 내 이 맑은 이 고귀한 정신이 담겨져 있는 그릇이니까 너도 굉장히 참 의미가 있다 하고 맛있는 것도 먹여주고 그러면은 자기 어떤 그 생각과 몸이 일치되면서 좋은 효과를 보게 될 수 있을 겁니다. 물론 뭐 그 그릇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그릇을 담는 정신도 우리가 한번 좋은 영양분을 뿌려주자. 그래서 여태까지의 나태함을 가지고 있던 걸 한번 떨치고 뭔가 유익한 것을 한번 그 뇌에다가 자꾸 자극을 줘보자. 그 좋은 예로 뭐 그 명언록 그 아주 짧은 촌철살인의 말이지만 귀담아 들을 게 많고 우리가 거기서 큰 깨달음을 얻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위인전을 읽고 특히 어린 자녀들을 가지고 있는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자녀들한테 제일 좋은 게 위인전입니다. 뭐 음악 미술도 해서 재능도 개발해야 되지만 훌륭한 사람들이 살고 있던 그 어린 시절이라는 거는 순수해서 마치 흰 도화지 같아서 어떤 그림을 그려주느냐에 따라서 좋은 미래 인간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른 것보다 위인전이나 역사책을 많이 읽도록 권유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도 이런 사람이 돼야지라는 의욕을 가슴속에 품게 되면 그 사람은 그런 쪽으로 행동을 많이 하게 되고 그래서 아주 대단한 인물로까지 발전하는 거죠. 여태까지 그냥 뭐 남들처럼 대충 살았던 것을 한번 남한테 안 했던 친절도 해보고 좀 나보다 더 불행한 사람한테 선행도 해주고 그거 참 놀라운 효과가 있습니다. 그럴 때 진짜 마음이 나도 살아있는 존재의 이유를 아주 기쁨이 찾아오면서 자기 자신에 대한 자긍심이 아주 한껏 높아지죠. 그리고 세상에 진짜 살만하구나 하는 것도 알게 됩니다. 이 받는 기쁨도 크지만 주는 기쁨은 제가 보건대 뭐 10배, 100배가 되지 않나. 이 도둑질한 사람은 밤에 누가 옆에서 부시럭하면 그냥 겁이 생겨서 잠을 못 자지만 잃어버린 사람은 내가 범인은 아니니까 잠은 충분히 잘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마음을 좀 크게 잡으셨으면 하네요. 그런 뜻에서 한번 태도까지도 바꿔보자. 여태까지 내가 부드러운 표정을 갖지 못했던 것도 이런 건 사실 말하면서 저도 좀 챙기네요. 저 자신 굉장히 딱딱한 표정을 바꿔보려고 그래도 워낙 이렇게 어려워요. 그렇지만 저도 포기 안 합니다. 언젠가는 링컨은 나이 40이 되면 지 얼굴에 책임을 지라 그래서 제 딴에는 애도 써봤는데 그래도 이만큼 된 것도 전부 다 좋아진 거니까 아직도 희망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남도 칭찬해보고 그러면서 남을 칭찬하는데 그 사람이 자기 욕할 리가 있나요? 그래서 같이 서로 더불어서 너도 참 대단한 사람이야 그러고 서로 주고받다 보면 살맛이 나는 세상이 기다리고 있죠. 무심히 그냥 24시간 어제와 비슷하게 보냈던 것도 오늘은 내가 뭔가 한번 좀 생산적으로 한번 뭔가 내 의지, 내 의욕을 가지고 하루를 뜻있게 살아보자. 이런 것을 한번 염두에 두면 평소에 이렇게 하던 일도 그래 내가 안 보던 책도 보고 내가 안 하던 애들 공부도 한번 가르쳐줘 보고 뭐 여러 가지 우리가 할 일이 많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한번 살아보면 뜻밖의 똑같은 하루였건만 오늘 하루가 유난히 아주 기쁘고 즐거울 수 있다는 걸 얘기하고 있네요. 거기에 더불어서 좀 그냥 막연히 한번 그냥 즉흥적으로 기분 나서 하는 게 아니라 체계적으로 제가 처음에 여러 번 만나면서
당신에게 무슨 계획이 있느냐 하고 물었듯이 이런 자기 하루하루의 시간표를 가지고 나름대로 내가 오늘 일과표에서 이렇게 처리하고 요 다음엔 이렇게 하고 그래서 자기를 이게 주도자가 되는 겁니다. 여태까지는 그냥 뭔지 모르고 무심히 끌려다닌 삶이 이제부터는 자기가 삶을 끌고 가는 그 차이는 말을 못하게 커지는 겁니다. 살아있는 사람과 죽은 사람의 차이나 같을 정도로 그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나타나는 결과의 차이는 말할 수가 없죠. 그래서 그야말로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의 그 기로에 쓴 거죠. 더불어서 한 수 더 올린다면 자기만의 그런 명상의 시간도 필요한 겁니다. 이 사람이 반성을 하지 않고 어린 시절에는 선생님이 막 때려 꾸짖어가면서 너 이거 잘못했어 그랬지만 지금 어른이 된 여러분이나 저는 누가 꾸짖겠습니까? 한마디 말만 하면 너는 얼마나 잘났냐고 대드는 게 우리 현실이고 그렇지만 분명히 대드는 그 이유도 있지만 우리 나름대로 자기도 반성해야 될 게 있음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왜 이 세상에 와서 왜 이렇게 살다 가야 되는가라는 그런 아주 중대한 문제죠. 제가 전에 다 말씀드린 거 이렇게 보시면 다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 삶을 이렇게 한번 끌어보겠다라는 그러면은 세상 보는 눈이 달라지고 여태까지 보던 옆에 있던 분도 한 분 한 분이 다 고귀하고 대단한 분으로 변해가는 걸 알게 되면서 세상과 더불어 사는 방법을 알게 되죠. 그럼 특히 습관이라는 큰 벽 앞에서 자꾸 겁먹고 내가 이렇게 하면 뭔가 의식하고 앞으로도 뭐 여러 번 나오겠습니다만 겁내지 말고 해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제대로 살겠다는데 뭘 잘못했느냐라는 좀 더 당당하게 뭐 깨지면 깨지는 거죠. 해서 깨지나 안 해서 애초에 깨짐이 없으나 깨진 건 깨진 거죠. 그래서 그런 데 대해서는 어떤 두려움을 우리가 버릴 줄 알아야 되고 때로는 대담하게 승부수도 던질 줄 알아야 되죠. 이런 9가지 주문 사항들이 데일 카네기는 강철한 카네기하고는 또 다른 사람입니다. 또 백만장자가 된 강철한 카네기, 카네기 홀 하던 그 사람하고는 또 달리 이 사람도 한때 청년 시절에 기구한 그 좌절을 겪다가 인생 성공학자로서 많은 사람에게 희망과 용기를 준 사람이죠. 이 사람 책도 볼만한 게 많죠. 그래서 거기 있는 글을 제가 한번 발췌하면서 여러분에게도 이런 어떤 인생의 어떤 큰 변화를 한번 가졌으면 해서 한번 글을 띄워봤습니다. 습관의 벽을 깨는 수많은 방법 중에서 제가 두 번째로 권하고 있는 것은 어떤 기록을 하십시오. 항상 자기 몸에서 자기가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잘 때까지 펜과 메모를 항상 제가 여러 번 배드리려고 특별히 오늘 넣은 사람이 아니에요. 저 주머니를 언제 뒤져도 저에게는 펜과 볼펜이 있고 이렇게 갖고 다녀도 적는 거 몇 개 못 됩니다. 그렇지만 그 몇 개 안 되는 거 가지고도 얼마든지 남들이 생각 못하는 걸 많이 생각할 수 있고 그만큼 나는 아직도 공에서 눈을 떼지 않고 있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다는 그것 때문에 여러분도 한번 직접 24시간 메모지와 펜을 갖고 다니면서 생각나는 게 있으면 빨리 그 자리에서 그거 금방 지나가요. 그래서 어떨 땐 바쁠 땐 쓰지도 못하고 그런 경우가 많은데 그런 습관을 꼭 가지셔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 글을 한번 뽑아봤는데 한번 읽어보실까요, 우리 교원님? 뉴욕에서 초등학교 목회상을 하던 사람이 짧은 기간 내에 큰 부자가 되었다. 동종업계에서 이렇다 할 특별한 변화가 없었는데도 이 사람만이 유독 수백만 달러의 수입을 올린 것이었다. 이에 기자들이 찾아가 그 까닭을 물었다. 그가 이렇게 대답했다. 나는 매일 캄캄한 방에 홀로 앉아 앞으로 10년 동안 목재업계가 어떻게 변화될 것인지를 깊이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떠오른 생각들을 열심히 기록했으며
10년을 기다리지 않고 즉시 그때그때 실천해 왔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온 것이 전부입니다. 이 목재상의 이야기는 다음과 같이 간단히 요약될 수 있다. 즉 생각, 기록, 실천, 또 생각, 또 기록. 사실 이런 행위가 바로 창조적인 행위다. 창조성에 관한 많은 책들을 읽어보면 한결같이 이와 같은 생각하고 기록하고 실천하는 내용들을 강조하고 있다. 의도적이든 우연적이든 이 목재상이 창조적인 행위로 성장을 거듭하고 있을 때 다른 사람들은 미래에 대한 생각보다는 하루하루의 결과에만 신경을 써왔기에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었던 것이다. 또 목재상은 이런 행위를 계속하는 도중에 경쟁하지 말고 창조하자라는 새로운 인생 교훈을 터득했다고도 한다. 사실 성공의 기회는 어디에도 있고 누구에게도 있다. 많은 사람들이 그토록 성공을 원하면서도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도 알고 보면 성공의 기회가 없어서가 아니라 성공하는 방법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우리는 우리가 처한 어떤 위치, 어떤 순간에서도 성공의 기회를 항상 잡을 수가 있다. 지금도 우리 주변을 조금만 유심히 살펴보면 이른 아침에 괴종시계와 함께 일찍 일어나 생각하기 시작하며 뉴스와 라디오를 들으며 기록하고 있으며 식사 시간에도 실천하는 창조적인 사람이 적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런 사람은 하루가 끝나는 밤이 되면 벌써 또 놀랍게 성장해 있으며 그 행위를 매일 계속하는 동안 목재상과 같은 큰 성공을 예약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거 그냥 이 글을 그대로 따라서 하시면 되는 겁니다. 사실 이건 이론 학문이 아닙니다. 창의든 뭐 도덕이든 사실 인생에서 이론 알아봤자 아무 소용없어요. 그 도서관에 다 있어요. 실제로 그걸 하느냐 안 하느냐 실천 학문을 놓고 자꾸 쓸데없는 학자들이 나와가지고 말 자랑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도 이런 어떤 한 사람의 이런 얘기를 듣고 맞겠다 싶으면 그대로 하면 되는 거고, 그런 사람은 어제 그 사람과는 다른 사람으로 변해가는 겁니다. 항상 아주 단순해요. 생각해서 기록했다가 그걸 행동으로 옮기고 다시 또 그 피드백을 계속하는 거죠. 한 번 잘하고 마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사업 세계도 잘 들여다보세요. 한번 누가 기발난 아이디어로 창업을 해서 성공을 하는 듯 하다가 금방 무너지잖아요. 그게 뭘 말하겠어요. 한 번 그래 놓고서 그냥 그 다음에는 그게 창의인 줄 아는데 창의는 다시 그 실천함으로써 내가 나타났던 좋은 점 나쁜 점을 다시 분석해서 또 생각을 해서 또 거기서 개선을 하고 저는 그걸 뭐 다른 말로 하나의 관리라는 말도 똑같은 말이 되는데, 여러분이 그런 점을 머릿속에 계속 넣고 여러분 주변에서 하여튼 배울 만한 것들은 빨리 배워서 그대로 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잘 안 돼요. 그렇지만 확실히 제가 장담할 수 있는 것은 그 누가 지금 잘하고 있다 그래서 그 사람 처음부터 그렇게 잘한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 사람도 하다가 아이고 내가 왜 안 되는구나 그래서 수없이 좌절하고 그러면서 그 사람은 기어이 천신만고 끝에 7.8기 정도가 아닙니다. 78기 할 정도로 수없이 무너지면서 그래도 목표를 잃지 않고 공에서 눈을 떼지 않고 끝까지 갔기 때문에 그 목표에 결국은 어떤 벽을 넘은 거죠. 여러분도 부딪혀 보고 안 되면 이렇게 하니까 잘 안 되는군 하는 걸 또 배우는 겁니다. 에디슨이 1300개의 발명품을 만들었는데 그 전구다마를 발명할 때 이렇게 실험 저렇게 실험 이제 플러스 극과 마이너스 극을 놓고 이 빛이 나야 되는데 뭐 있는 거 다 갖다 책도 넣어보고 뭐도 넣어보고 하다못해 뭐 먹던 땅 쪼가리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무도 갖다 놓고 뭐 해서 하여튼 빛만 나면 되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기억으로 3,000개가 넣었는데 2개가 빛이 번쩍하고 주변을 환하게 밝힌 겁니다. 기자들이 그 사실을 듣고 당신 그 2998번은 실패하고 2개나 성공한 거 아니요? 그랬더니 무슨 소리냐. 나는 2998번은 불이 안 들어온다는 것을 배웠고 2개는 불이 들어온다는 걸 또 알게 됐다. 이게 지금 바로
어떤 실천에서 실패를 인정 안 하는 거죠. 그게 실패 아니죠, 또. 그러니까 막연히 누가 뭐 안 될 거야라는 생각을 안 하고 직접 해보는 겁니다. 에디슨이 그 겪은 그런 어떤 일들을 우리도 직접 해보면 뜻밖의 2998번에 헛걸음을 할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의외로 2998번에 지식이 오히려 얻어진다는 놀라운 그 역발상을 여러분이 이해하시고 행동으로 하여튼 빨리 옮기는 분이 결국 승리자가 된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가 여러분이 어떤 이제 하도 여러분이나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창조적 사고력을 방해하는 장애물 중에서 첫 번째가 우리 자신의 습관의 노예가 돼서 그걸 깨야 된다는 걸 강조했고, 두 번째 교재에 그대로 있죠. 시간의 부족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또한 아주 중요한 사항이죠. 그래서 시간을 우리가 지금 잘못 사용하고 있다. 시간만 제대로 이렇게 많은 주문을 제가 해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참 같은 도미노 이론 같아서 하나만 우리가 습관의 벽을 깨면 시간은 자연히 해결이 되는 거고, 시간의 벽 쪽으로 파고 들어가도 습관이 깨지게 돼 있고, 다음에 뭐 나오는 무슨 과대한 문제투성이인 이런 데서도 다 똑같은 겁니다. 어느 한 루트를 뚫고 나가면 하나 가지고 그렇게 단 게임이 아닙니다. 모든 게 연결돼 있고 그 고리가 다 끊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뜻밖의 대성공을 거두는 거죠. 시간에 대해서는 뭐 교재에 있는 그대로 사람들은 다 그렇게 얘기하죠. 나 진짜 시간이 없거든. 그렇게 너 창의적인 생각을 많이 하라 그러지만 시간이 있어야지. 내가 뭐 밥 먹고 목구멍이 포도청이다 보니 밥 먹고 회사 나가서 돈 벌어야 되고 이렇게 하고 그게 사실 진짜일까요? 모르죠. 어떻게 보면 그것도 일리는 있겠죠. 그렇지만 그건 자기 합리화입니다. 이 세상에 다른 사람 어디선가는 누군가 창의적으로 하루를 아주 남다르게 그리고 대단한 발전적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내가 발전하지 못하고 소모적으로 사용한다면 나한테 문제가 있는 거죠. 그 사람이라 그래서 24시간 더 이상을 과연 갖고 있겠느냐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거기 교재 그림 5를 다시 한번 보시면 그 어떤 나무꾼이 나무를 베야 되는데 톱날갈 시간이 없다고 지금 계속 나무를 빨리 잘라야 되니까 지금 어쩌면 그게 우리 얘기를 하는지도 모르는 겁니다. 진짜 시간이 할 일이 많고 바쁠수록 진짜 창의적으로 머리를 써서 이거는 이렇게 저건 저렇게 착착착착 하면 5분에 끝난 일을 50분 동안 끙끙대면서 제대로 하지도 못하고, 우리가 그런 것들이 바로 나무를 베기 전에 톱부터 먼저 관리를 한다는 거는 자기 관리를 자기의 지금 쓰지 않는 영역을 어떻게든지 꺼내서 활발하게 쓰면 그 다음에 나무는 쓱쓱 몇 번만 하면 잘려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 면에서 일이 많고 바쁠수록 우리는 더 창의력을 요구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창의력을 개발해서 우리의 능력을 배양시킴으로써 일을 쉽게 만드는 것, 그것이 지금 우리가 할 태도겠죠. 미안한 말씀이긴 하지만 저 자신, 제가 전에 한번 저의 옛날 일과표까지도 보여드린 적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저 자신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아침에 이 아까운 시간 잠을 푹 쉬고 잔 제일 총기가 있는 그 머리를 우선은 나가서 잠을 떨쳐야 되고 건강도 조금은 챙겨야 돼서 나가서 체조하고 샤워하고 책상 앞에 앉아서 5시 30분 되면 내가 그때 독일에도 있었고 어디에 있어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뭐 그 나라 말도 배워야 되고 그 전공 공부도 뭐 남보다 많이 해야 되고 그렇지만 우선 톱날을 먼저 가는 겁니다. 그래서 창의책을 꺼내놓고 30분은 무조건 머리에 그 날을 갈자. 그래서 날을 갈고 그 다음에 맑은 정신으로 공부를 하면은 훨씬 효과적으로 잘 되거든요. 그래서 뭐 지금도 참 한심할 정도로 부족한 사람이지만 옛날에 그때 그 모습은 지금 생각하면 정말 더 형편없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도 희망이 있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자꾸 시간이 없네, 뭐가 없네, 뭐 때문이네 하고 다른 얘기를 하지 말고 없는 시간을 어떻게 만들어낼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게 또 다른 의미로는 의지가 부족하기 때문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아마 자동차왕 헨리 포드가 생각을 많이 하면 할수록 이 일을 그냥 저질러 놓고 그 뒤치다거리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일을 이렇게 하면 이런 결과가 올 것이다를 예상해서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처리를 하면 그만큼 일도 깔끔하고 미리 생각을 다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예상 밖에서 크게 벗어날 게 없는 거죠. 그래서 아마 이런 말을 했겠죠. 습관의 병 못지않게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승패가 갈라지는 게 워낙 중요한 얘기라서 제가 칼럼을 또 2개 한번 뽑아봤습니다. 하나 또 이걸 좀 읽어보실까요? 시간은행, 여러분의 은행 계좌에 누군가가 매일 아침 86,400원을 넣어주고 그날의 잔고를 다음 날까지 넘겨주지 않는 은행이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즉 매일 쓰지 않는 금액을 다음 날로 이어시켜주지 않고 그날의 잔액은 무조건 말소시켜 영원으로 만든 뒤 다시 그 다음날 똑같은 86,400원을 입금시킨다면 어떻게 하겠냐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여러분은 하루도 쉬지 않고 그날 입금된 돈을 모두 인출해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용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저마다 이런 은행을 하나씩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은행의 이름은 시간은행이고 그 돈의 단위는 초입니다. 우리는 너나 없이 매일 똑같은 86,400초라는 시간을 받아서 저마다 나름대로 지출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것을 오늘 사용하지 않고 내일 2배로 사용하려 해도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매일 유용하게 사용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은 자기에게 주어지는 시간을 그렇게 알뜰히 사용하지 못하고 버리는 사람이 많습니다. 심지어는 해롭게 사용하기까지 합니다. 우리는 그날의 시간을 아주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한번 우리 곁을 떠나가는 시간은 다시 되돌아오지 않기에 그렇습니다. 이 소중한 시간을 자신의 건강과 행복 그리고 성공을 위해 투자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진정한 성공을 원하신다면 이제라도 정말 적극적이고 능률적인 부분에 투자하도록 노력하십시오. 능률적인 시간 처리 방법으로는 그날 할 일들을 중요도에 따라 우선순위를 매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그때의 컨디션에 따라 일을 집중적으로 하는 것도 요령입니다. 단순히 기계적인 일이라면 정신이 집중되지 않는 시간 사이에 몇 분들을 최대한 활용해 보십시오. 작은 시간이라도 여러 개가 모이면 큰 시간이 됩니다. 짧은 시간 동안 할 수 있는 일이라면 그때 하는 게 좋습니다. 자신만의 시간은 일과 휴식 시간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지하철이나 버스에서도 인간으로서의 자신을 돌아보고 앞날을 설계하는 일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자기 자신의 생을 객관적으로 의식한다는 겁니다. 자신이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하는지 냉정하게 관찰할 시간은 거의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게 아니라면 인간은 일에 노예든지 안성 없는 시계추에 지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말, 시간을 잘 활용하라에 대해서 현장에서 직접 활용하는 고한근 사장의 새로운 자기 만들기에 실려있는 글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매일 자기 앞에 주어지는 86,400초의 시간을 정말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기회는 오직 오늘 하루밖에 없으니까. 네, 뭐 그 자체에 다 뜻이 있지만 정말 뭐 오늘 안 쓴 시간을 내일 끌어다가 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 몫을 오늘 다부지게 아주 그냥 악착같이 잘 건졌으면 그 수확은 말도 못하게 커지는 거죠. 그 중에 아까 뭐 얘기하고 많이 겹쳐서 뭐 말씀 더 안 드리지만 시간은 이렇게 진짜 귀한 거고 아마 사람들이 저한테 명예냐 물질이냐 그러면 저 그런 거 콧방귀도 안 끼지만 시간에 대해서는 만약에 내가 시간을 돈으로 사서 마이너스 1초로 거꾸로만 갈 수 있다면 전 세상 돈 다 긁을 자신 있습니다. 1조 원에 1초라도 내 삽니다. 돈 뭐 100조 원 벌면 100초만큼 뒤로 가면 젊어질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아직까지 타임머신이 개발이 되질 않아서 그런 게 없고 제가 볼 때 제 능력으로는 그게 불가능하지 않나 생각해서 싹싹하게 포기를 하고 시간에 있는 시간이나마 잘 쓰자 하고 열심히 살고는 있습니다. 여러분도 시간의 의미를 좀 깊이 인식하시고 이번엔 좀 보다 더 심각한 얘기를 하나 더 들어보죠. 한번. 오늘의 의미, 시간이 얼마나 소중하고 오늘이 얼마나 중요한 하루인가는 새삼스럽게 강조할 필요도 없는 일이지만 우리는 그것을 러시아의 대문호 도스토옙스키의 특별한 시간 체험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 그는 우리에게 죄와 벌, 백치, 카라마조프의 형제 등으로 널리 알려진 침제 작가이다. 그는 28세 때 내란 음모 혐의로 체포되어 사형 선고를 언도받고 형장으로 끌려가 기둥에 묶인 적이 있다. 이제 5분 후면 총살형이 집행되고 그러면 그는 더 이상 이 세상 사람이 아닌 것이다. 그는 그 순간 자신에게 주어진 이 마지막 5분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를 생각했다. 그리하여 현장에서 자신과 함께 사라질 동지들과의 작별 시간으로 2분, 지금까지의 28년 인생을 정리하는 데 2분, 그리고 오늘까지 알을 붙이고 살아온 대자연의 마지막 1분을 바치기로 했다. 처음 2분 동안 동지들과 작별 인사를 나눴다. 그리고 이제 자신의 28년 인생을 정리하려는 순간이 되자 그는 갑자기 가슴속 깊은 곳에서 뜨거운 후회의 감정이 치솟아오르는 것을 느꼈다. 지나온 28년 세월을 자신이 제대로 사용하지 못했다는 자책 때문이었다. 그는 자신의 삶을 진실로 후회하며 아쉬워했다. 아, 시간이란 정말 한 번 사용하면 다시 돌아오지 않는 귀중한 것이었구나. 이제라도 내가 세상을 더 살 수만 있다면 누구보다도 시간을 아끼며 열심히 살아갈 텐데. 그런데 그 순간 저 멀리서 병사 한 명이 급히 달려와 황제의 특별 감명을 알리며 사형 집행을 준비시키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그는 죽음 직전에 탈출할 수 있었다. 그 후 그가 그렇게 예리한 수많은 대작들을 남길 수 있었던 것도 알고 보면 이 특별했던 자신의 시간 체험 덕분이었을 것이다. 아침에 눈만 뜨면 우리에게 이미 찾아와 있는 것이 시간이다. 그것은 너무도 공평하고 너무도 규칙적이어서 누구에게나 똑같은 하루 24시간으로 분배되며 일정한 속도로 흘러간다. 우리는 시간이 갖는 이러한 공평성과 일정성 때문에 오히려 시간의 중요성을 잊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유한한 생명체인 우리는 그 흐르는 시간에 무한정 따라 흘러갈 수 없다는 사실마저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라도 우리는 시간을 정말 귀하게 여기고 정성 들여 사용해야 한다. 사실 우리가 맞고 있는 무심한 오늘도 이제 막 숨을 거둔 사람에게는 그렇게도 살고 싶었던 고귀한 그날이고 대문호 도스토옙스키가 사형장에서 느꼈던 그 절박했던 2분 플러스 2분 플러스 1분의 288배나 되는 어마어마한 시간의 집합인 것이다. 그렇다. 우리의 오늘 하루는 그렇게 고귀하고 어마어마하고 엄숙한 날이다. 네, 앞에 그 고학은 사장 얘기보다는 더 절박하고 우리가 정말 죽음 3분 전까지 갔다가 되돌아올 수만 있다면 지금 여러분 모두 그런 경험을 한다면 여러분 지금처럼 안 살 겁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런 경험을 일부러 할 수도 없는 일이고 할 필요도 없겠죠. 우리가 무슨 뭐 특별한 나쁜 짓을 안 했으니까. 그렇지만 그게 꼭 좋은 게 아니라는 거죠. 죽음을 한번 정면 대결해서 맞부딪혀 보면 죽음을 극복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도스토옙스키가 그렇게 뭐 대단하긴 해도
저 사람이 28살에 28년 인생에서 무슨 실수를 그렇게 많이 했는지 시간의 죽음 직전에서 그런 시간의 중요성을 깨닫고 그 다음에 극적으로 살아나면서 그 사람이 확 달라진 거죠. 우리도 그런 체험을 직접은 못해도 저런 도스토옙스키가 겪은 그 체험이 나한테 왔다면 지금도 많은 사람 얘기하지 않습니까? 진짜 그 죽음 직전에 임종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가 잘못한 걸 자책을 하는데 이미 만사가 늦은 거죠. 그때 알아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여러분이 아마 지금 이 멀쩡할 때 아는 사람이 진짜 지혜롭고 현명한 사람이고 이제 시간을 정말 냉정하게 1분 1분 쪼개서 저렇게 살아갈 정도로 치열하게 살면 순식간에 여러분이 대성공을 거두는 겁니다. 시간처럼 대책이 없어요. 시간은 돈으로 살 수도 없는 일이고 그렇다고 부자라 그래서 시간 더 많이 가져가고 나는 시간도 없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없는 시간을 잘 만들어서 쓰면 참으로 우리는 큰 일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네요. 이제 시간이 워낙 중요하고요. 우리가 시간의 의미를 깨달으면 끝납니다. 이 수업할 필요도 없어요. 이런 강의 100번 해봐야 내가 그거 다 알고 있다 그런 분은 사실 이런 얘기 들을 필요가 없겠죠. 근데 우리가 혹시 당연하게 여겼던 거를 오늘이라도 뭔가 새로운 느낌이 온다면 이 강의는 아주 효과적이라는 얘기가 되겠죠. 이거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세상에는 짧은 수면으로 다른 사람의 몇 배 일을 처리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특히 비즈니스 계통의 제일선에서 활약하고 있는 경영자나 관리자 중에는 3시간 정도의 수면만 취하는 사람들도 있다. 8시간 수면을 고수하지 않으면 병이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믿어지지 않는 이야기지만 그러나 단시간 수면으로 생활하고 있는 사람일수록 안색이 좋고 하루에 15, 16시간을 계속 활동해도 아무렇지도 않고 건강한 것을 보면 그야말로 기적 같은 일이다. 기업 170개사의 사원 10만 명을 거느리고 있는 S그룹 총수 J씨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 꿈 따위를 꾸면 안 되지만 나는 수면이란 양이 아니고 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적게 잡니다. 적게 잔다는 일은 일정한 시간에 잔다는 것이 아니라 밤 1시든 2시든 언제 졸릴 때만 잔다는 뜻입니다. 꿈을 꾸는 사람은 어딘가 건강 상태가 나쁘다고 또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잡념이 있기 때문에 꿈을 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될 수 있는 대로 꿈을 꾸지 않도록 합니다. 잠이 와서 도저히 견딜 수 없을 때까지 독서를 하거나 일을 합니다. 때때로 깜빡 졸다가 꿈을 꾸기도 하는데 그럴 때는 새벽 4시라도 침대에서 바로 일어납니다. 어쨌든 수면 시간은 짧으면 짧을수록 좋다는 것이 나의 생각입니다. 제이씨처럼 하루 3시간 정도밖에 자지 않는 사람은 의외로 많다. 그들은 낮 동안의 활동 시간을 틈틈이 예를 들면 이동 중인 차 안에서도 여러 번 잔다. 이런 사람은 제이씨뿐만 아니라 재계인 다수 사람도 그렇게 하고 있다. 의료혁명에 목숨을 바친 사람은 매스컴의 각광까지 받았던 병원 이사장 B씨도 비슷한 행동을 한다. 그는 하루 18시간 이상 활동했을 때는 수첩에 영표를 하고 그렇지 못했을 때는 엑스를 할 정도로 시간을 활용한다. 그의 시간 활동에는 식사 3분 이내, 화장실 1분까지 적혀 있다. 진화당 발표 후에 3시간 단면하기 나는 책에 실려 있는 글이다. 평균 8시간을 자는 우리와 같은 보통 사람들은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지만 실제로 우리 주위에는 이렇게 잠까지 줄여가며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우리가 이들에게 배워야 할 점은 이들과 같은 하루에 3시간 수면하는 것이 아니라 다 같은 하루 24시간을 이렇게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는 그 사실일 것이다. 따라서 우리도 이들처럼 적극적인 태도로 일을 임한다면 우리도 무언가를 큰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들의 이런
놀라운 3시간 수면도 그 적극적인 의지가 있어서 가능하기 때문일 테니까. 뭐 이걸 진짜 우리가 바로 따라서 3시간 하다가나 뭐 한 달 안에 돌연사로 다 가겠죠. 또 그럴 필요도 없어요. 이 신체 리듬이라는 거는 그게 그 시간이 많이 필요한 사람은 시간 하면 되고, 시간이 아니고 또 다른 거 필요하면 잠 뭐 8시간 잔다 해서 뭐 잘못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런 사람들이 현실적으로 우리 눈에 직접 안 보이던 존재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고, 아니 저 사람들 저렇게 잘 먹고 잘 사는데도 저렇게 열심히 사는데 내가 좀 더 분발해야 되지 않냐라는 하나의 그 자극은 얻을 수 있죠. 그리고 실제로 제가 아는, 저 또한 뭐 매일 3시간은 못 잡니다만은, 저도 뭐 어제도 2시 반에 자서 뭐 상당히 피곤한 상태입니다. 제가 뭐 요새 또 짐도 날르고 머리만 쓴 게 아니라 몸도 많이 이렇게 쓰다 보니까 어지간히 피곤했던지 막 제대로 안 돌지만, 그래도 뭐 5시 반에 그냥 깨요. 그냥 뭐 내가 조금이라도 내가 피곤하다는 이유를 대해서 뭐 강의를 조금이라도 소홀히 하면 안 되지 않냐. 근데 그건 나한테 주어진 책무고 내가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지식을 나보고 요구하면 저는 그건 감당을 못하지만, 내가 하나라도 더 해서 이분들한테 뭔가를 정보를 하나라도 더 주고 뭔가 도움을 줘야지라는 그런 걸로 그게 다 돌아갑니다. 그래도 뭐 전혀 흔들림은 없습니다. 물론 뭐 계속 그런 식으로 악을 쓰면 언젠가는 위험하겠지만, 저도 뭐 그런 걸 하나의 훈련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더 강해지는 거죠. 그럼 뭐 저 역시 뭐 3시간 뭐 계속 저도 뭐 무박삼일 막 들어갈 때는 하는 거죠. 양으로 떼야 될 일들도 있거든요. 그럼 뭐 양으로 하는 일을 질로 굉장히 머리를 많이 써야 되는 거는 그렇게 오래 못 버티겠지만, 그냥 계속 한 일 또 하고 뭐 이렇게 해서 막 입력하고 뭐 이런 거는 단순 노동에 불과한 거니까, 뭐 시간으로 그럼 아무리 머리를 써도 행동을 안 하면 안 되는 일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하나의 훈련으로 보면 자기의 어떤 내공이 쌓이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막 2끼도 안 먹었다가 2끼도 한 번에 먹었다가 뭐 폭식 같지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그게 지금 내가 어떤 어려운 환경, 극한 상황에서 살아남는 훈련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함부로 쓸 기술은 아니지만, 저렇게 극단적으로 정말 맹렬하게 살면서도 끄떡없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다는 이 사실을 제가 여러분한테 알려드리는 겁니다. 뭐 정말 3시간씩, 그것도 상당히 그 고난도의 기술이에요. 그러니까 그 고난도의 기술에 들어가려면 엄청난 시간 투자와 끝에 극복해내는 거지, 뭐 하루아침에 내일부터 3시간 뭐 5시간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이게 제가 지금 이제 그 교재에 나왔던 시간의 중요성을 강조한 제 나름대로 이런 경우 저런 경우를 한번 얘기해 봤습니다. 3번째로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이제 그렇게 너처럼 하나하나 문제를 다 네 자아의식으로 끌고 나가라다 보면, 뭐 아침에 인사는 요번엔 요렇게 왼쪽으로 한번 안녕하세요 그럴까, 아니면은 뭐 손으로 흔들어 볼까, 문제가 너무 많아집니다. 그리고 어느 게 더 중요한지도 모르게 되고, 그래서 그런 경우에 일일이 우리가 하나하나 다 따지다가는 오히려 문제가 너무 많아진다. 그래서 사소한 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구별을 해야 되고, 이거는 중요하냐 아니냐. 그래서 이제 우선순위라는 또 하나의 이제 우리가 어떤 상황이 주어지면 그 상황에 맞는 대처 방법을 찾아내는 것, 그게 바로 창의적인 사람이죠. 그래서 이제 우선순위를 가리면서 이제 그 자기 앞에 주어진 문제를 극복하는 거죠. 그래서 많은 훈련과 시간이 필요하고 투자를 해야 되고,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왜 이 문제를 끌어안고 이렇게 쩔쩔매고 있나라는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게 저는 공에서 눈을 떼지 말라는 말을 많이 드렸죠. 그래서 그 우선순위는 뭐 여러 가지 기준이 있겠습니다. 사소한 일이냐 중요한 일이냐. 자기한테 중요한 일은 우선순위에서 올라가는 거고, 지금 먼저 빨리 해야 될 급한 일이냐 아니면 천천히 해도 되는 일이냐. 그리고 이 일은
급하긴 한데 지금 단기적으로 끝날 문제냐 아니면 장기적으로 긴 계획을 해서 예를 들면 도로 포장을 했는데 거꾸로 그냥 잘못돼가지고 계속 뜯어 고치면 천천히 제대로 잘 깔아놓고 안 하는 게 낫죠. 뒤에 배수가 아니고 뭐고 전기선 다 고려를 하고. 서양 공사들은 주로 그런 것들이 도로 공사 하나 들어갈 때 뭐 전화 공사나 여러 가지 그 하수도 공사 그런 그 관청하고 다 연결이 되는데 우리는 그냥 혼자 와가지고 하니까 옆에 거 잘라놓고 그래서 일이 자꾸 많아지죠. 요새는 많이 좋아졌는데도 사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하루하루 순간순간 모든 문제들이 그냥 걸려 있죠.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그렇게 많은 문제를 어떻게 일일이 다 하나하나 따지냐고 걱정 안 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뇌가 그렇게 뭐 다 걱정할 만큼 해결할 능력도 없고 그럴 필요도 없고 우리가 그냥 진짜 이렇게 마음에 와닿는 그런 문제들을 우리가 풀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어느 게 더 급하냐 안 급하냐 하는 걸 골라낸다는 거는 그리고 그런 해결책을 찾아낸다는 거는 이미 경지에 오른 사람입니다. 그 사람 더 이상 창의를 더 공부할 필요 없이 하산해라 하고 이제 도사님한테 배울 게 없으니까 너 혼자 해결해라 할 정도의 경지에 오른 거라서 그 경지까지 가는 과정이 아직도 우리가 더 훈련을 더 많이 쌓아서 언젠가 강호에 나가서 홀로서기를 하는 그 과정이죠. 이 책에서 제가 이 책을 추천한 가장 큰 것도 이 Do It이라는 뭐 거기서는 디파인하고 오픈하고 아이덴티파이를 하고 뭐 트랜스폼을 하려는 것이 이 말이 Do It이라는 게 하세요랍니다. 하세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Do It을 그 단계로 들어가면 이제 문제를 어떻게 찾아내고 시작하는 걸 보다 구체적으로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아마 그때쯤 되면 여러분이 이제 직접 문제를 다루겠죠. 그래서 힘들더라도 이렇게 내용이 실제로 뭐 창의가 공짜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열심히 각자 자기가 노력해서 그 성공의 열매를 따는 거죠. 뭐 이제 문제가 이렇게 너무 많아서 쩔쩔면 한 예로 이런 얘기도 있죠. 이제 어떤 대기업의 고급 간부가 그 사드리 박사라는 사람한테 가서 내 진짜 일이 너무 많고 그냥 힘들어서 죽겠다. 밤낮 없는 서류 때문에 신경 과민이고 아마 여러분 처지도 지금 그런 처지에 놓인 분들이 많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그 사드리 박사가 그러면은 그렇게 일을 바로바로 해결을 해라. 자꾸 일을 미루지 말고 그랬더니 누가 미루고 싶어서 미루나 진짜 일이 많아서 시간이 없어서 못 자꾸 미결이 되는 거지. 근데 그러니까 이제 그 중견 간부가 한번 그럼 당신 서랍 좀 봅시다. 그러고서 서랍을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아니 당신은 어떻게 그런 게 없냐? 그 나는 서류가 오면 즉석에서 그 자리에서 바로 뛰어다니면서 막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해서 그 짱을 본다 이거죠. 물론 뭐 어떤 자기 맡은 일에 따라서 그런 일이 있고 저런 일이 있겠지만 하여튼 이 미결을 남겨놓으면 머릿속이 어지러워지고 창의는커녕 현실에 그냥 꼬여가지고 이 모든 게 이 내부적으로 자기가 할 일이 있고 그러면은 막 이 몸에서 호르몬이나 이런 것도 그 스트레스라는 것 때문에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뭐 과로사의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스트레스를 많이 하는 것도 이 일을 나 이거 해야 되는데 그러는 것들이 우리에게 알게 모르게 우리 몸을 상당히 억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도 그 말을 따라서 한번 6주 후에 나가서 한번 거꾸로 사드 박사를 불러서 진짜 당신 말처럼 그 즉석에서 그냥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다니면서 막 빨리빨리 했더니 진짜 이 고민은커녕 아주 그냥 매일매일 기쁘고 행복하기까지 하더라. 이게 아주 작은 차이 같지만요. 할 일을 남겨놓고 있는 사람과 할 일을 해내고서 쉬고 있는 사람 마치 같은 시합에서 90분을 열심히 뛴 축구팀에서 진 사람은 지고서도 힘이 2배로 더 들어요.
이기면은 더 뛰었지만 이겼기 때문에 그냥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 피곤이 싹 가시는 거하고 같은 논리죠. 할 일을 해낸 사람은 항상 그냥 자신감 넘치게 또 다음 일 뭐야 들어와봐 뭐 이런 식으로 여유 있게 생활을 하니까 몸에 모든 호르몬이 긍정적으로 반응을 하는 거고, 이게 이제 이렇게 해도 안 되나 그러고서 좌절하면은 2배 효과를 그 나쁜 효과가 온다는 거죠. 그래서 뭐 우스갯소리 같긴 해도 오늘 목사 설교에서 내가 엿들은 거지만 악마의 달력에는 전부 내일만 있대요. 뭐 악마 그래갖고 귀신 뭐 이런 게 있는 게 아니라 오늘 할 일 내일 해라 그러고서 죄다 안 하고 내일로 끌고 가면 그게 악마들 삶이고, 천사의 달력에는 오늘 전부 오늘밖에 없어서 오늘 할 일 오늘 해버리면 뭐 내일을 또 되면 내일 또 오늘 일하면 되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여러분이 물론 제가 지금 개인적으로 처한 상황이 다 다르고 오늘 할 일을 오늘 할 수밖에 없고 내일 해야 할 분도 있겠지만, 제가 그걸 10가지면 10가지를 다 없애라는 말은 못해도 10가지 될 걸 7가지를 해버리고 3가지를 남기면 그만큼 효과 몸에는 아주 유익하다는 걸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집에 가서도 할 일이 있으실 거고 여기서도 할 일이 있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어떤 일이 있으면 미리 하여튼 빨리빨리 해놓고, 그럼에도 그렇게 애를 써도 저 역시 이런 말 하는 저도 할 일이 많은 사람이고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다른 사람처럼 많은 변명은 안 내놓죠. 그래서 공에서 눈을 떼지 않고 기어이 하고 있고, 또 지금도 안 하는 듯 해도 머릿속에서는 그 책은 그렇게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야지. 그래서 계속 생각나는 걸 이렇게 적어 놓으면 실제로 그 책 앞에 딱 섰을 때는 이미 마음의 준비가 다 됐으니까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얘기들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들이 오늘 많이 나온 겁니다. 여러분의 머리가 굉장히 무거우실지는 몰라도 어쩔 수 없습니다. 창의의 세계에서 진짜 그 달인의 경지까지 가려면 어떤 그 혹독한 그 훈련 과정을 거쳐야 되듯이, 여러분이 이럴 때 좌절하거나 그 포기하지 마시고 힘껏 용기를 내서 끝까지 결승점에 잘 가시길 바랄게요. 그 다음에 무사안일이라는 게 있는데 시간도 다 돼서 다음 시간에 무사안일과 실패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이 지금 여러분이나 저를 굉장히 괴롭히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들만 깨거나 탈피하면 다 성공하는 겁니다. 그 다음엔 뭐 당연한 겁니다. 공부 열심히 한 사람 100점 맞는 건 당연한 거지, 내가 무슨 뭐 행운하다고 볼 수도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좋은 기회를 여러분 기대하시고 힘을 계속 내주시기 바라고 오늘 강의 이만 끝이겠습니다.